안녕하세요, 김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이용한 라우터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홈이 있고요. 로그인을 해서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기고요. 로그아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는 그냥 간단한 기본 정보만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로그아웃을 할 때요, 마이 페이지를 만약에 접근을 하면 권한 없음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요렇게 뜨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BG 프로그래밍에 가셔가지고 학습에 가시면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라우트 제어 글을 올려놨고요. 이거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제가 링크 디자인을 조금은 뭔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맨땅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연습으로 만들었던 A5 모듈하고요. 데이터 스토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 거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계속 더 씌워가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 링크를 하나 걸어 뒀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데이터 스토리지와 API 모듈까지 만드셨던 분은요, 제가 몇 가지 조정을 했거든요. 컴파일 옵션 쪽에 상대 경로를 좀 쉽게 찾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해줘야 라이브 API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로에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URL을 설정한 상황이고요. 이 설정은 어디에 있냐? tsconfig 쪽에 있는 겁니다. tsconfig 쪽에 베이스 URL을 설정을 한 상황이고요. 글 중간에 제가 링크를 다 걸어주긴 했지만 다운로드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이 애니메이션을 거는 중간에 animation.css를 넣어놨고요. 프로젝트에서 배경에 사용하는 이미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베이스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면요, 디렉토리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었는데요. 라이브S라는 쪽에서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모아놓은 디렉토리고요. 모듈스라는 거는 UI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프로젝트 모듈을 모아놨습니다. UI와 관계 있는 거는 컴포넌트라고 따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 목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홈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마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의 구성은요, 제가 내부 바가 있고 내부 바에 로그인 버튼과 홈을 누르면 페이지가, 이 컨텐츠 페이지가 전환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로그인 이후에는 마이 페이지라는 메뉴가 생기면 로그인 대신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으로 변경되고요.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마이 페이지가 없어지고 로그인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첫 시작은요, 소스 아래에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레이아웃과 라우트 페이지스를 만들 거고요. 레이아웃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들을 모아놓은 폴더고요. 라우트는 클라이언트 라우트 제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에 한 페이지만 있는 각각의 라우트 페이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스에서는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을 모아놓을 거고요. 라우트 베이스는요, npx를 사용한 초기에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한 리액트 프로젝트의 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트 베이스를 돌려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의 초기 모습이죠. 요거를 아까 전에 이런 형태로 변환시킬 거고요. 맨 처음에 이 소스 아래 루트에 있는 app.css를 요거를 옮길 거고요. 요거를 라우트 쪽으로 옮길 거고요. 그러면 요 임포트 하는 것도 수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로고, 요런 게 오류가 날 텐데 어차피 이거는 싹 다 지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새 파일을 만들고 SCSS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메인 layout.tsx를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요런 플라워 이미지 파일이고요. 화면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메인 레이아웃 tsx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서 app.txx는 메인 레이아웃을 로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요. 그러면 코드를 다 적용을 한 결과는 제가 지금 사스를 인스톨을 안 했는데요. 요거를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요것과 초기에 나왔는데요. 모듈을 2개 인스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리액트 라우터 돔하고요. 지금 npm 인스톨 사스를 여기 안 써줬는데요. npm 인스톨 사스를 해주시면 sass 요거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스와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메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한 게 출력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부바가 있는 곳과 콘텐츠가 있는 곳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메인 레이아웃 txx를 보시면 내부바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제 내부바를 한번 디자인을 입혀보겠습니다.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공통된 곳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페이지소에 넣어놨는데요. 내부바.scss를 만들어주고요. 내부바.txx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타이핑을 하면서 뭐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잡담을 써놨는데요. 실제 이렇게 CSS로 구성하는 거는요. 이거는 원래는 그 로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본 컴포넌트를 만드는 작업이나요. 캔버스 등으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거를 드로우 코드로 해가지고 선을 긋던지 홀을 긋던지 해가지고 사각형을 긋던지 해서 다 그려주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CSS로 편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였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에 관련된 플렉스라는 요소나 텍스트 오버플레이, 디스플레이 포지션, 뭐 애프터 비포 같은 뭐 조금 화면을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은 짚고 넘어가시면 좋다는 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TXS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한 번씩 다 타이핑하고 마지막 최종 소스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복사 붙여넣기로 일단은 제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타이핑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스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코드에는 나와 있지만 시청자분들 실력이나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퍼블리싱보다는 클라이언트 개발을 맡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CSS 부분은 그냥 쭉쭉쭉 설명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이요. 제가 무슨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HTML하고 CSS로만 구성한 거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잎을 내부바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메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게 되면요. 지금 내부바가 구성이 돼서요. 그 CSS가 어떤 CSS들이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CSS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요런 부분이거든요. 링크를 필하는 것과 뭐 요렇게 버튼 이펙트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펙트를 줬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펙트를 줘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지금 화면이 지금과 같게 되고요. 이제 중점적으로 루트 라우터를 구성할 겁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3개 만들 건데요. 컨텐츠 홈과 마이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그 페이지들을 각각 작성을 할 거고요. SCSS를 또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디자인을 빌 때 CSS나 SCSS로 작업하는 방법과 머티리얼 UI처럼 스타일이나 그 코드에 직접 X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뭐 코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 및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항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홈하고 로그인, 마이페이지 txs를 한 번씩 라우트 쪽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마이페이지와 그리고 라우트에 루트 라우트를 생성을 합니다.
파일의 작용 규칙은요, 지금 제가 클래스나 이런 쪽은 마이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냥 그 대문자로 한 사항이고요. 요 라우츠는 그 인스턴스 컨스트 상수값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라우트를 한번 적어주고요. 이 라우트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엘리먼트로 구성하는 방법하고 지금처럼 저처럼 배열을 작성을 해서 요걸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렇게 구성한 걸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소스 그 홈페이지 소스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지금 제가 라우트를 어스 라우터, 엑서사이즈 라우터, 러닝 라우터처럼 요 루트 라우터 쪽에 몰아넣지 않고요. 그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나 러닝 뭐 이런 모듈에 각각의 라우터를 다시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모듈 담당자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한 파일에 몰아놓지 않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폴더에서 그냥 자신의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수에 요 라우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홈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구성을 할 거고요. 패스가 안 적혀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앱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레이아웃을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홈을 로드하는 구조입니다. 홈 패스에 들어가면 요 세 개가 기본적으로 로딩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앱.txt를 이제는 요 아웃렛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앱에서 메인 레이아웃이 있던 거를 아웃렛으로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그 메인 레이아웃에서는 지금 또 변경이 됐죠. 타이핑을 치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아이디를 적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스타일을 먹이거나 그 레이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한번 작업을 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단은 내부바, 아래에는 콘텐츠가 있는 요런 구조로 메인 레이아웃이 바뀐 상황이고요. 요렇게 루트 라우터가 구성이 된 거를 이제 인덱스에서 로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드를 보시면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를 루트 라우터로 아까 전에 만든 거를 구성을 해서 라우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프로바이더의 라우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 상황이고요. 내부 구조를 바꿨는데요. 이거를 실행한 요거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화면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와 로그인까지 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패스를 마이를 하면 마이 페이지가 떠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떠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를 입력하면 마이 페이지가 뜨고요. 그 로그인을 입력하면 로그인이 떠야 됩니다. 동작이 잘 되고 있죠. 여기까지 확인이 됐으니까요. 링크를 한번 걸어보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변경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이걸 클릭하면 그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죠. A 태그의 href와 링크와 동작은 다릅니다. A 링크의 그 링크 태그는요, 실제 이 화면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이 링크는 그냥 URL 조작만 하려고 하는 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갱신 없이 바로바로 이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A 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리액트 라우터 돔의 링크와 유즈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코드를 사용할 때는 유즈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엘리먼트를 사용해가지고 할 때는 링크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소스와 동작 데모를 한번 링크를 시켜 드렸습니다.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이고요. 제가 뭐 로테이트, 플립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해당 소스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GitHub에 가셔가지고 저는 애니메이션 CSS를 있는 거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덱스 처음 로드할 때 애니메이션도 함께 로드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SCS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스는 CSS죠.
해서 다운로드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의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SCSS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home.scss. 아까 전에 화면 전환 효과를 인해 가지고 제가 요 로드를 할 때 지금 플랜빈 레프트라는 클래스로 애니메이션을 걸기 때문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적어줬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 님이 쓰신 시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배경에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위에 내부바에서는요, 오퍼시티를 사용해가지고 흰색해서 오퍼시티 적용해가지고 한 효과고, 지금 요 효과는 블러 효과거든요. 그 배경을 뭉개는 효과입니다. 백드랍 필터에 요 필터와 백드랍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의 필터를 거는 거고요. 백드랍 필터는 현재 화면에서 바로 뒤에 있는 레이어에 필터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 뒤에 바로 메인 레이아웃이 있고 거기에 배경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뭉개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폰트를 줘서 사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한 걸 보면요. 요 마이 페이지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하고 이름만 써놓은 상태고요. 로그인해서 요렇게 화면이 구성되었습니다. 요것도 SCS를 보면 좋긴 한 게 제가 몇 개 효과를 걸어뒀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리창 닦는 효과 같은 느낌이죠. 기본 HTML 버튼과 이런 거를 CSS만 입혀서 지금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까지 얼추 화면들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로그인 처리는 지금 제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또 소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리키한 거를 걸어 놓는 작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 나왔는데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로그인이 된 상황으로 마이 페이지가 나타나야 되고요. 로그아웃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는 로그아웃 된 상황이면 없어져야죠. 요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보시면 전에 만들어둔 API에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액세스 토큰을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현재는 로그인 여부를 액세스 토큰이 설정됐다, 안 됐다로 판단을 할 겁니다. 로그인이 됐으면 내부바에 통지가 돼서 내부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식의 UI 변경을 사용할 때는 리덕스를 사용하죠. 지금은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로그인을 통지해서 UI를 갱신한다는 거를 해줘야 될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스토리지 모듈을 만든 곳 있죠. 여기 데이터 스토리지 메모리에 잠시 노티파이용 이벤트 함수를 등록을 하고 이걸 사용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바에서 코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포트 같은 건 빼먹었었는데 임포트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임포트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듈스에 있고요. API는 라이브러리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요 업데이트 카운트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화면 갱신을 위해 가지고 설치한 거고요. 요 업데이트 카운터는 제로로 시작을 해서 갱신이 필요할 때마다 1값을 계속 증가시켜서 세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템프 온 로그인 있죠. 요거를 로그인 했다는 것을 얘가 통지를 받아 가지고요. 화면을 갱신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코드를 보시면 이제 로그인 여부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액세스 토큰이 있냐 없냐, 언디파인드냐 아니냐로 지금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로그인이 되었으면 마이 페이지를 표시를 하고요.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텍스트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호출되는 함수도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시키면요. 지금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라는 게 없어졌고요. 로그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죠. 로그인 txs를 지금 아까 전에는 액세스 토큰까지만 처리했던 걸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데이터 스토리지에 로그인 콜백 펑션이 있으면 콜백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해줄 겁니다. 통지를 하면 지금 코드를 보시면 내부바에 있는 onLogin이라는 임시 콜백 펑션을 호출을 해서 통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터 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그아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를 처리를 할 건데요. 마이 페이지는 멤버만이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시작에는 내 정보를 가지고 오고 API를 호출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유즈 이펙트에서 API를 화면 시작과 함께 호출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라우터에서 API를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우터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면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화면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판별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루트 라우터 쪽에서 변경을 할 건데요. 로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루트 라우터 쪽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로더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임포트를 해야죠. 임포트. 그리고 마이 페이지 쪽을 좀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유저 API 쪽에서는 마이인포를 내부에서만 썼는데요. 익스포트를 한번 해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익스포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동작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화면에 진입하자마자 지금 화면 중간에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니까 왼쪽으로 나온 걸로 바꿔줬고요. 코드를 보시면 이제 로더 쪽에서 리턴으로 데이터를 넘기면요, 요 리턴된 데이터가 유즈 로더 데이터로 이제 로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유즈 로더 데이터의 리턴 값은 언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인포로 형 변환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인포의 이메일, 닉네임, 리얼네임을 적어줘서 이제 정보를 출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처리를 할 건데요. 처음 언급했던 것 같이 마이인포는 멤버 정령이잖아요. 그리고 로그아웃 상태로 바로 URL을 직접 접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걸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로그아웃 처리를 제가 좀 안 했네요. 로그아웃 하면 바로 홈으로 가야죠. 내비게이트를 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에서 이제 바로 마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도 있겠죠. 마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권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요게 어디서 발생했냐? 로더 쪽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요 처리를 했나 할 거고요. 익명 함수는 지금 경고가 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익명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실제 에러 페이지를 하나 장명을 해주는 게 좋고요. 라우트 쪽에 액세스 드나이 에러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액세스 드나이 에러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더 쪽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 엘리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에러 엘리먼트에 액세스 드나이 이 에러 페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API의 액세스 토큰이 undefined로 지금은 판별을 하고 있고요. 액세스 토큰이 아예 undefined 되면요, no스라는 에러를 throw로 던질 겁니다. 이 throw는 어디서 받냐? 에러 엘리먼트에서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가 뜰 겁니다. 토큰이 있으면 유저 API를 호출을 하고 이 정보를 리턴을 해서 해당 페이지에 진입을 해서 유즈 로더 데이터로 데이터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제는 마이 페이지를 하게 되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가 뜨게 되죠. 이로써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구성이 끝난 상황이고요. API나 다른 데이터 스토리지를 빼놓고 라우터로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실제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는 라우터 제어하는 상황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만나잖아요. 그런 것 또한 이제 코딩을 하면서 겪어볼 수 있는 경험도 좋겠다 싶어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넣은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설명만 듣지 마시고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하고 제가 연습 문제를 얘기를 해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우는 게 좀 더 많게 될 겁니다. 최종 소스는 내부바나 그런 게 베리어블을 사용해가지고 내부바 하이트 뭐 이런 식으로 실코드는 작성을 했었습니다. 주석을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는 코드들이고요. 이 코드도 링크를 한번 걸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